제가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앉아가지고 골룸이 어쩌고 떠들면은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떠들어야 되는 상대는, 내가 소통해야 되는 팟캐스트의 상대는 골룸이라는 얘기에 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여덟 시 뉴스를 시작하고 나서 SBS 뉴스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 원래 트위터나 페이스북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활용하자고 그래서 뭐 처음 시작을 했는데 SBS 뉴스 오늘 나갈 주요 뉴스들 또는 무슨 뉴스 속보들 뭐 어떤 뉴스에 대한 뭐 분석들 이런 거 막 올리고 이제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봐요.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한번 같이 놀아보자. 그래서 놀아서 친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좀 뉴스에 대해서 SBS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작년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결승전을 할 때 저희가 그걸 새벽에 중계를 이제 저희가 했는데 SBS는 뭐 새벽 2시 몇 분에 김연아 선수가 그 나오는 그 결승전을 생중계해 드립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질 않고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자는 동안에 편파 판정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두지 않을 테다. 뭐 그 다음에는 사실 뭐 몇 시 몇 분부터 우리가 중계를 하는데 난 볼 자신이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건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동감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러시아 선수들의 편파 판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하고 SBS가 중계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런 기대는 안 했는데 이번에 안 틀렸네. SBS 8시 뉴스 오늘부터 소치 올림픽 끝날 때까지 최혜림 앵커가 진행합니다. 박선영 앵커는 소치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못 갔습니다. 기자 생활 만 23년 동안 하계 동계올림픽, 월드컵은 물론이고 아시안게임, 심지어 유니버시아드도 못 가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저희 회사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요즘 얘기입니다. 골룸이 뭡니까? 반지의 제왕의 골룸 아시죠? 무슨 마이 프레셔스 뭐 어쩌고 그 정말 못생긴 괴물 같은 그 친구.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하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팟캐스트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팟캐스트 환경은 팟캐스트 수용자들이 굉장히 8시 뉴스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념적인 성향도 그렇고 뭐 세대도 그렇고 뭐 직업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건데 제목을 어떻게 해줄까 이제 우리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팟캐스트의 제목을 저는 제 딴에는 머리를 짜내서 제 수준에 할 수 있는 제목으로 SBS 뉴스 팟 뭐 이런 거를 냈어요. 그랬더니 후배 하나가 앉아있더니 제가 낸 아이디어에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본부장은 모르세요는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팟캐스트는 본부장도 모르는 정말 깊이 있는 숨겨진 그 뉴스를 판에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아휴 난 참 너도 참 그래. 또 어떤 친구가 앉아있더니 골라듣는 뉴스룸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건 괜찮긴 한데 좀 길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골라듣는 뉴스룸이라고 하지 말고 골룸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래서 너도 참 대단한 놈이다. 그러고선 어쨌든 이거 다 취합해서 내가 그 내일 숙대 강의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보고 올 테니까 그러고 내가 사실 그 뉴스 팟 갖고는 내가 생각해도 약간 고루할 것 같아서 뭔가 신데렐라처럼 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재투성이 뉴스의 현장에서 신데렐라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뉴스다. 그래서 뉴스렐라라는 아이디어도 내가 내서 할 테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서 그 다음날 수업에 가서 여학생들 40명 있는 자리에서 칠판에다가 한 10개 정도를 다 적어놓고 뉴스렐라, 뭐 SBS 뉴스팟, 본부장은 모르세요, 골룸 이렇게 적어놓고 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25명이 골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 얘기가 갑자기 이 같이 놀기 친구가 되면 뭐라 해도 들어주겠지 이 얘기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대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면은. 내가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앉아가지고 골룸이 어쩌고 떠들면은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떠들어야 되는 상대는 내가 소통해야 되는 팟캐스트의 상대는 골룸이라는 얘기에 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공감의 얘기입니다. 공감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자. 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너와 나의 얘기를 같이 해보자.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쯤 가면은 하행선에 철도공사가 이제 요즘 코레일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남청주 IC 부근이 뭐 상습 정체 구간이래요. 거기에 광고판 이름이 딱 이거예요. KTX 탈 걸. KTX는 빠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을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의자도 좋습니다. 뭐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합니다. 이런 거는 KTX의 얘기를 하는 거고 KTX 탈 걸 이거는 KTX가 광고하려는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간파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하루라도 내가 하는 모든 말에서 주어에서 나를 한번 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 나 감기 들어 죽겠어. 그러지 말고 다들 감기 들어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감기 안 걸리니? 비결이 뭐니? 나 짜장면 이러지 말고 너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하루만 그렇게 해보면은 저도 하루 다 못하고 실패를 했지만 분명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드린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와닿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통에 있어서 전략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중요하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시간 남짓 떠들었던 소통에 있어서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뒤집는 그래도 결국은 진정성이다라는 얘기를 제 말보다는 화면으로 하나 좀 보여드릴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언제인지 잘 아시죠? 올 연초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체육관 천정이 무너지는 바람에 학생이 10명 넘게 아마 죽었죠. 많이 다치고 그게 그 전날 뉴스에 8시 뉴스, 9시 뉴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밤에 늦게 벌어진 일이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낮에 편집회의를 하는데 그날은 또 마침 뭐였냐면은 박승희, 심석희 선수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계주팀이 금메달 사냥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까지 쇼트트랙 팀이 금메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죽을 써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고 사람들이 금메달 언제 따나 막 그러고 있었던 시점인데 편집회의를 했는데 그날 톡거리가 2개 있는 거예요.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하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하고 어느 걸 톱으로 할까? 어쨌든 마우나 리조트 거는 어제 일이고 어제 마감 뉴스, 오늘 아침 뉴스, 낮 뉴스 다 보도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금메달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 쪽에 우리가 살짝 그래야지 좀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좀 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회의에서 대단히 반대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톱 금메달 그냥 마우나 리조트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앵커멘트를 쓰고 있는데 내내 뭐가 찜찜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뭐가 걸리적거리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톱을 바꾸자고 건의했더니 보도국장이 바꾸자고 합니다. 마우나 리조트를 톱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잘됐다 그러고서 이제 톱 오프닝 그때부터 이제 막 바꾸는데 일단 약간 금메달 얘기를 걸쳐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우나 리조트부터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자.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신 이 오프닝이 나온 겁니다. 오프닝하고 나서 이제 마우나 리조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고가 났고 피해가 어떻게 됐고 원인이 뭐였고 나오는데
인터컴으로 이제 그 부조에서 PD가 하는 거예요. MBC는 금메달이 톱이네요. 그림 잘 나가네. 뭐 막 이러는데 아이고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마우나리조트 리포트는 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가슴을 졸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도 핸드폰을 진동을 해가지고 켜놓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SBS 잘했어. 지금 웬 금메달이야. 애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SBS 8시 뉴스를 안 보셨던 분이 제가 뭘 했는지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해드렸지만 결국은 진정성이고 그 다음에 시청률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밌어야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볼까 사술 부리려는 것보다는 역시 진정성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아닌가, 가장 좋은 소통의 수단 아닌가 하는 거를 저거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려고 먼저 사례를 한번 삼아봤습니다.